영유아의 발달 과제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첫 번째, 영유아의 발달 과제와 정신건강에 대해서 살펴본다. 둘째, 영유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정신건강의 문제를 알아본다입니다. 네, 목차를 보시면 1강에서는 영유아기 발달 과제와 정신건강, 2강에서는 영유아기 정신건강의 문제 사례 1, 3강에서는 영유아기 정신건강 문제 사례 2편입니다. 7주차 1강입니다. 네, 이 장에서는 영유아기 발달 과제와 정신건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기 발달 과제와 정신건강 첫 번째 장입니다. 여기 지금 재미있는 영화를 교수님이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꼬마 니콜라 한번 보셨나요? 교수님도 얼마 전에 우연히 접하게 된 이 영화인데 거기 내용에서는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우게 되는 영유아기의 이런 그 동생이 생김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제 불안감과 관련된 영화들이 재밌게 풀어낸 내용입니다. 보시면 이제 꼬마 니콜라라는 주인공이 동생이 태어나면서 그 불현듯 엉뚱한 이제 불안을 가지게 되죠. 동생이 태어나면 엄마가 자기를 버릴 거야, 뭐 이런. 자,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혼자, 외동아들로 누렸던 이런 특권이라든지 지위가 박탈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동생에 대한 이런 그 질투심, 적개심, 이런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면서 일어나는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첫째 아이가 둘째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런 심리적인 불안감을 어떤 학자들은요, 이성교제를 할 때 이성교제 대상이 바람을 피우는 것과 같은 이런 극심한 공포, 극심한 불안감, 뭔가 사랑을 빼앗긴 것 같은 이런 심리적인 갈등 상황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러한 영화 사례인 것처럼 영유아기에 관련된 이런 정신건강과 관련된 얘기들을 쭉 다뤄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로 만 0세에서 1세 6개월, 그쵸? 영유아기 발달 단계 시기입니다. 자, 이 시기는 프로이드가 말했던 구강기 시기이고 에릭슨이 말했던 애착, 그 다음에 기본 신뢰감 형성기죠. 자, 이들이 느끼는 이제 발달 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엄마와의 이런 사회적인 유대감, 다시 말해서 애착. 그래서 이 영유아 시기에, 이 영아기에 애착을 내가 형성했는지, 안정애착을 형성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이후에 정신건강은 상당히 달라지게 되죠. 자, 이러한 애착을 통해서 영아는 충분한 영양 공급과 충분한 자극을 받으며 이 세상에 믿을만 하다, 기본적인 신뢰감을 형성을 해서 엄마와 이런 정서적인 유대감, 안정 애착을 가지면 이후에 뭐 모유를 먹는다든지, 그쵸? 그런 이유식을 먹을 때 충분히 편안한 상태로 먹기 때문에 영양 공급이 잘 돼서 이런 신체 발달도 도울 수 있고요. 또는 엄마의 이런 자극, 뭐 언어적인 반응, 그 다음에 스킨십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안정 애착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로부터 그런 애정에 찬 긍정적인 이런 보살핌을 통해서 자기가 세상에 대한 근본적으로 나는 사랑받는 아이다, 그다음 자기를 환영한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느낌으로써 모성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감이라든지 안정감을 형성해야 합니다. 자, 이러한 기본적인 신뢰감은요, 성격의 가장 중요한 기초, 토대를 이루기 때문에 이 영아기, 요 시기에 기본적인 신뢰감을 형성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이후의 모든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서 사회성 발달의 가장 걸음이 되는 이 기본적인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부모와의 이런 애착관계도 중요하지만 이 시기의 아이들이, 우리나라 아이들은 대부분 뭐 직장 여성이라든지 이런 엄마들로 인해서 어린이집에 많이 가게 되죠. 그래서 제2의 엄마, 처음으로 만나는 이 보육교사, 마찬가지로 안정 애착을 아이들과 가질 수 있도록 애쓰셔야 합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는 이 시기 동안에 필요한 환경 요인은 양육자와 충분한 자극, 긍정적인 자극, 애정에 찬 상호 관계를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눈빛만 보더라도 아이들은요, 엄마가 자기에게 어떤 시선으로, 어떤 감정으로 바라보는지, 엄마의 이런 긍정적인 이런 감정이 아이에게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애정적인 이런 자극과 애정을 주셔야 하고요. 양육자는 영유아의 신체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풍부한 사랑과 애정을 전달해야 된다. 자, 아이들이 신체적인 욕구 뭐가 있을까요? 배고프다고 할 때 즉각적인 반응. 그쵸? 네, 그 다음에 뭔가 아이가 열이 나요. 그래서 막 울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지금 아이가 신체적으로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죠. 이럴 때 즉각적인 빠른 뭡니까? 이런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응가를 했어요. 이런 불쾌감 호소에 있었을 때 즉각적으로 빨리 기저귀를 깨끗하게 갈아준다라든지 이러한 이런 신뢰감 있는 양육이야말로 안정 애착에서는 필수적인 요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머니의 이런 민감하고 애정에 찬 반응과 그다음에 아이와 함께 놀이할 때 까르르 까르르 웃을 수 있도록 같이 신체적인 접촉, 재미있는 반응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영아의 신체, 인지, 사회성 발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환경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걸음마기라고 부르죠. 터들러. 그래서 아이들이 뒤뚱뒤뚱 걸으면서 이렇게 엉덩이를 움직이는 이 모습을 보고 이 단어를 터들러 시기, 걸음마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1세 6개월에서부터 만 3세 시기. 그래서 그 프로이드가 말했던 학문기, 에릭슨의 자율성 독립식, 그다음에 개별화 시기 이렇게 부를 수 있죠. 이 걸음마기 시기에서의 발달 과제는요. 자아 통제력의 획득입니다. 정서와 관련해서 그쵸? 그래서 내 스스로 뭔가 통제 능력을 획득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성격 발달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도덕성과 관련된 거 옳고 그름 그 다음에 이때 아이들은 청결과 불결에 대한 민감성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랑과 미움 그 다음에 협조와 고집 그 다음에 자기주장 그래서 미운 애기들 해서 굉장히 내꺼 자기 주장을 많이 펼칠 수 있는 연령이죠. 자기 주장이란 자기 억제 네, 뭔가 애들은 질서, 법과 관련된 이런 조화로운 균형을 배워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와 구별이 안 되던 어머니로부터의 뭔가 분리, 그래서 분리, 그 다음에 개별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이렇지 못한 아이들이 이제 이후에 배우게 되는데 분리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런 분리 개별화는요. 3세 후반쯤에는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개별화 과정을 통해서 아이는 내꺼, 나만의 독립심, 자율성을 가진 심리적인 또 다른 땡땡땡이 그쵸? 그래서 그런 개별 개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게 정상 발달이죠.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환경 요인으로는요. 유아의 밀착된 이런 애착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엄마는 애정적인 이런 애착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독립심을 애들이 기를 수 있도록 또한 자율성을 철저하게 가질 수 있도록 존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외동아이라든지 또는 할머님의 이런 극심한 보호 아래서 자란 아이들이 신발을 신는 것부터 그 다음에 만 2세쯤 되면 스스로 밥을 떠먹을 수 있죠. 근데 모든 걸 다 해준다라든지 이런 과잉보호 이런 것 속에서 아이들이 독립심, 자율심에 상당히 지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우리는 아이들이 이 시기에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정을 하시고 아이들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은 충동, 공격적인 행동도 일어나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런 공격성의 경우에는요. 지연, 하지 못하게 억제, 포기를 알려주셔야 하고요. 자신의 이런 행동이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에 관련된 것들을 통제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자아 통제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또한 더불어서 칭찬과 애정의 표시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긍정적인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이런 명령과 제재를 통한 적절한 훈육, 태도를 기르셔야 합니다. 다음 세 번째 단계인데요. 학년정기라고도 불리는 만 4세에서 6세 시기죠. 유아기. 자, 이때는 프로이드는 남근기, 그 다음 에릭슨의 주도성 형성 시기라고 보셨죠? 이때의 발달 과제는요.
어떠한 사회라는 네, 이런 개념. 그래서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 또는 놀이방이라든지 학원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형태의 작은 사회라는 개념을 아이들이 배워야 됩니다. 이 사회라는 개념 속에서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해야 할 거, 하지 말아야 할 거, 사회적인 관습, 법칙, 규칙, 그다음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요. 그다음 우리나라에 속한 아이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한국 전통, 문화, 가치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주로 많이 배우게 되나요? 네, 부모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됨과 동시에 아이들이 양심이라든지 죄의식, 자, 이때는 도덕성이 또 네, 길러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도덕성, 죄의식, 양심에 대한 개념도 길러지기 시작하는 연령이죠. 이때 필요한 환경 요인으로는요. 부모의 원만한 부부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의 이런 관계가 모델링이 되어서 아이의 이런 중요한 유아기의 정신 건강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왜 이 유아기 아이들 앞에서는 부모가 싸움을 보인다든지, 그쵸? 뭐, 부모의 이런 애정적인 이런 관계가 지속되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셔야 되겠죠? 자, 건강하고 긍정적인 성 역할을 또한 배우게 되죠. 그래서 남자아이들은요, 아빠를 모델링하고 여자아이들은 엄마를 모델링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는 나는 남자라는 이런 성자의식부터 시작해서 아빠 역할, 남자는 남자로서 이 역할을 모델링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지적인 호기심이라든지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한 시기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의 이런 생에 대한 목적의식이라든지 주도권, 생에 대한 이런 계획이 수립되는 것들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특히나 이 시기에는요, 놀이를 통한 학습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놀이를 굉장히 장려, 적극적으로 지지하시고요. 함께 아빠라 하더라도 놀이 상대가 되어주셔야 되고요. 아이들과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놀이에 아이들에게 또 놀이를 아이들에게 주도권을 좀 줄 수 있도록 네,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놀이를 통해서 자기의 이런 생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도 또한 중요하죠. 그래서 잠자기 전에 아빠가 그림책을 읽어줌으로 인해서 네, 그림책 속에서 주인공 또는 아이가 느끼는 감정들을 서로 이야기 나누는 상호작용 시간을 가지는 것 또한 네, 이 시기에 중요한 환경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유아기 발달 과제를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 강에서는 영유아기 정신 건강 문제와 관련된 사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